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미입니다. 네, 흔히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하죠. 한 편의 영화에는 음악, 미술, 스토리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적 요소가 녹아 있는데요. 또 아주 많은 영화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학적 아이디어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에 숨겨있는 이 수학 찾기의 즐거움에 한번 빠져보는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시네마 수학 2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교수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오늘 살펴볼 영화는 2007년 제작된 스페인의 공포 영화 페르마의 밀실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에 개봉되었었고요. 네. 이 영화는 한 수학자의 집착이 만들어낸 공포의 밀실, 그리고 여기에 갇힌 4명의 주인공, 그리고 그들이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와 퀴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 특별히 교수님께서 강력 추천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이 제목에 페르마라는 17세기 수학자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네.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모티브는 수학이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에는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밀실과 몇 명 되지 않는 주인공들, 그런 저예산 영화이지만 굉장히 긴장감 있고 속도감 높게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영화에 푹 빠져서 보게 되는데요. 또 영화를 보면서 푸는 수학 문제와 퀴즈, 재미가 쏠쏠하고요. 그래서 우리 프로에서 꼭 소개해야 되겠다, 제가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낯익은 어떤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바로 국민 MC죠. 유재석 씨가 또 한번 추천을 했던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의 시크릿 키는 2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수학자들을 좌절로 빠뜨렸던 난제죠. 바로 골드바흐의 추측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를 둘러싼 수학자들의 아주 치열한 두뇌 싸움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En 1742, el matemático Christian Goldbach se fijó en que los números pares se podían expresar como la suma de dos números primos. Dime un número par. El 100. El 1000. Más difícil de la historia de las matemáticas. 아름다운 여대생들에게 둘러싸인 청년이 골드바흐의 추측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Inés. 그는 수학 난제였던 골드바흐 가설의 증명을 앞두고 있는 천재 대학생인데요. 하지만 가설을 증명하려던 그의 꿈은 누군가의 회방으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Adiós a la demostración, ¿no? ¿Qué vas a hacer? 얼마 후 청년은 익명의 초대자 페르마로부터 세계 최대의 난제를 풀기 위한 수학자들의 모임에 초대됩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갈루아, 올리바, 힐베르트,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들의 이름이 부여되는데요. 페르마라고 불리는 남자와 이 흥미로운 초대를 즐기는 4사람. 하지만 달콤한 시간도 잠시. 이들은 곧 페르마의 초대가 치밀한 음모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죠. 이내 생명을 건 게임을 하게 된 4사람의 수학 천재. 과연 이들은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대체 누가 왜 이들을 죽이려는 걸까요? 페르마의 밀실,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페르마의 밀실, 전개 방법 굉장히 단순한데 그래도 또 흥미진진해요. 1분 안에 수학 문제를 푸는 거죠? 맞아요. 이 초대받은 4명은 PDA를 통해서 받게 되는 문제를 풀어서 1분 안에 정답을 입력해서 PDA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이 방이 죄어오게 돼요. 정사각형 모양의 방인데 그 4벽으로 대형 압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1분 안에 입력하지 못하면은 이제 계속 그 방을 죄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보는 사람들도 그 죄어오는 느낌, 긴장감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게 되죠. 네. 뒤에 뭐 주인공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등장인물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페르마가 초대한 4명의 등장인물들은 수학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있어요. 우선 골드바의 추측에 대한 증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갈로아, 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노수학자 힐베르트, 발명가인 파스칼, 그리고 유일한 여성인 올리바, 이렇게 4명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그 가명이 부여된 이유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등장인물들의 나이하고 그 수학자들이 죽은 나이가 같기 때문이었고, 네. 그것이 나중에 또 영화의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페르마는 이 사람들을 왜 이 밀실로 초대를 해서 죽음을 담보로 한 이 퀴즈를 냈을까요? 이 초대를 한 페르마도 사실 처음에는 같이 문제를 풀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본격적인 문제 풀이가 시작되기 전에 의문의 전화를 받고 그 방을 떠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주인공들은 차차 깨달아 가는데요. 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을 살해하려는 그런 음모 속에 걸려들었다는 것. 그걸 네. 이제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자신들을 초대한 것이 페르마가 사실 아니었다는 점이죠. 아, 그래요. 저는 사실 페르마의 밀실이라고 해서 당연히 페르마가 범인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럼 진범은 누구죠? 진범을 지금 밝히면 너무 영화의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될 테니까 안 그렇죠.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이후로 미루기로 하고, 일단 그 진범은 그 등장인물들이 페르마가 초대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상황을 잘 연출해 놓은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초대된 4명의 인물, 그들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는 또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였어요. 네. 그래서 그들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진범을 추리하는 게 이 영화의 재미이죠. 아, 저 굉장히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자, 그럼 우리도 영화 속의 이 수학자가 돼서 한번 진범을 밝혀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 영화 속 스토리를 이끄는 7개의 수학 문제 중에서 그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시죠. Tienen un minuto para resolver el siguiente enigma. Un pastelero recibe 3 cajas opacas. Una caja contiene caramelos de menta, otra caramelos de anís y otra un surtido de caramelos de menta y de anís. Las cajas tienen etiquetas que ponen caramelos de menta, de anís o mezclados. Pero el pastelero recibe el aviso de que todas las cajas están mal etiquetadas. ¿Cuántos caramelos tendrá que sacar el pastelero como mínimo para verificar el contenido de las cajas? 네, 잘못 붙여진 사탕 라벨 문제인데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하나씩 넣어서 꺼내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그 방법도 적절하지는 않은 게요. 네. 박하사탕이나 아니스사탕 상자라면 괜찮지만 혼합 상자인 경우에는 하나를 또 꺼내봤다고 해서 어떤 사탕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하나는 박하사탕이고 또 하나는 아니스 사탕, 그리고 하나는 혼합 사탕 상자인데 이 3개 상자 중에 다 다른 라벨이 붙어 있다면 세 상자를 확인할 최소의 수는 얼마일까? 이런 내용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이 첫 번째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인데요. 우린 지금 밀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니까는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풀어보죠. 네. 갇히면 또 당황할 것 같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예, 이거의 답은 한 번입니다. 네. 혼합 라벨이 붙어 있는 상자만 확인을 하면 돼요. 아, 그래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혼합 라벨 상자를 열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박하 또는 아니스죠. 그렇죠. 왜냐하면 혼합일 수는 없으니까는요. 네.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박하 사탕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아니스 라벨 상자로 가볼까요? 네. 아니스 라벨은 여기서 이제 이미 박하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스 또는 혼합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자 역시 라벨이 잘못 붙어 있기 때문에 아니스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아니스 라벨의 상자에는 혼합 상자. 사탕이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바카 라벨에는 아니스 그렇죠. 사탕이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세 상자의 사탕을 다 확인해낼 수가 있죠. 생각보다 쉬운데요. 이게 1번 문제였나요? 아마 모두 다 살아남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봤으니까 본격적인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이 영화에 방정식 문제도 나오는데 저희가 또 지난번에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복습도 할 겸 한번 방정식 문제도 풀어볼까요? 예, 그러죠. 여기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어떤 거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네. 또 거기 등장인물들이 같이 풀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조금 빠르게 지나가는 것도 있는데 네. 이 세 딸의 나이를 알아맞혀야 되는 방정식 문제는 좀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 한번 그 문제를 수연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세 딸의 나이를 맞추는 문제. 자, 학생이 선생님께 세 딸의 나이를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이 세 딸의 나이를 곱하면 36이고 더하면 너희 집 주소다라고 답을 했어요. 학생은 설명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고 선생님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제일 큰 딸은 피아노를 친다고 답을 했죠. 세 딸의 나이는 각각 몇 살인가요? 이걸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방정식 세워보면은 네.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요. 세 딸의 나이를 일단 X, Y, Z라고 놓죠. 네. 그러면 세 딸의 나이의 곱은 36이라고 했으니까 X, Y, Z는 곱은 36. 네. 그 다음에 그 세 딸의 나이를 더하면 이제 주소가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특정한 어떤 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미지수가 3개예요. x, y, z. 그런데 방정식은 2개도 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로는 해를 하나로 구할 수 없는 그런 네. 부정 방정식.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부정 방정식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 조건 x, y, z의 곱이 36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가능한 헤드를 열거해 보죠. 네. x, y, z 곱해서 36이 되는 세 수의 쌍은 이렇게 8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게 나이 되는데 36 곱하기 1 곱하기 1, 18 곱하기 2 곱하기 1,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다 36이 되는 세수들이죠. 이제 8쌍이나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선별을 해가야 되죠. 네. 근데 그 문제 조건을 주었을 때 학생이 뭔가 조건이 더 있어야 된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이 세수를 더했을 때 이제 주소가 되는데 그 세수를 더했을 때 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죠. 그래서 요 세수들을 쭉 더해 보면은 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661 네. 더한 13, 그다음에 922 더한 13 네. 두 경우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에 어떤 조건을 이야기했냐면 선생님이 제일 큰 딸이 피아노를 그렇죠. 친다고 했어요. 근데 661 이렇게 되면은 6살짜리 2명이니까는 이게 제일 큰 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부터 922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죠. 즉 세 딸의 나이는 9살, 2살, 2살이 됩니다. 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풀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참 신기하고 재밌게 문제를 풀었네요. 그렇다면 이 영화 속 등장 인물들 이렇게 교수님처럼 쉽게 풀고 다 탈출을 했겠죠? 근데 하나 정답을 보내고 나면 또 네. 바로 그 PDA로 문제가 전송되고 지금 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압축되어 오는 방을 어떻게 좀 막아보려고 네. 이 주인공들은 책장을 막 그 배치해 놓기도 하고 바닥에 네. 그러면서 안간힘을 쓰는데 네. 계속 그 죄어오는 그 압축 상황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퀴즈 좀 낼까 싶은데요. 네. 이 영화의 대사를 보면은 방의 크기는 둘레가 50m인 정사각형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압축기로는 1분에 10cm씩 줄어들고 있고요. 네. 네 방향에서. 네. 그러면 이 방의 넓이가 0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면은 방의 넓이가 이제 압축돼서 0이 되어 버릴까요? 지금 일단 뭐 바로 식을 세우기는 어려운 것 같고 방정식으로 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식을 네. 세워보면은요. 일단 둘레가 50m이니까는요. 네. 한 변의 길이는 50을 4로 나눈 네. 12.5가 되겠죠. 네. 그리고 1분에 10cm씩
죄어 오니까는요 줄어들고 있는데 이 한 변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제 양쪽에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1분에 20cm씩 줄어들고 있죠. 네. 그다음에 아까 12.5m인데 그거를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1250cm고 1분당 20cm씩 줄어드니까 1250 나누기 20 해서 답은 62.5분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수학자들에게 남겨진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여기에 갇혔는지 그리고 범인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하는데요. 자, 과연 이 잔인한 게임의 범인은 누굴까요? 조금 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간이 흐르며 등장인물들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설상가상 문제를 전달해주는 PDA까지 고장이 나고 마는데요. 페르마에 이어 이번에는 갈루아가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Si yo hubiera montado algo así, no me conformaría solo con vengarme. Querría saber qué está pasando aquí dentro. ¿Me están diciendo que yo he sido capaz de montar esto? Romper esta PDA es lo más parecido que has podido hacer a acabar con nosotros. 하지만 이때 Pero no lo hiciste. ¿Qué? Esperando que Fermán nos plantease el famoso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꾸미고 페르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사람은 바로 Esa llamada era parte fundamental. Ya solo te queda despejar una X. 네 사람의 수학자 중에 한 명인 힐베르트였는데요. Mi demostración de que la conjetura de Goldbach es cierta. Menores. Y de repente me encuentro con esto. 35 años buscando una solución y un niñato la descubre 10 días antes que tú. 반전을 거듭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영화. 과연 수학자들은 조여오는 밀실에서 무사히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미제로 남았던 골드바흐의 추측은 세상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광기 어린 수학자 힐베르트에 의해서 발생된 일이었군요. 예, 이 힐베르트는 평생에 걸쳐서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네. 그러니까 35년이나 이 증명에 매달렸는데 21세의 청년인 갈루아가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했고 그 발표회를 갖는다는 기사를 네.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생에 걸친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런 끔찍한 살인 계획을 세운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 살인 계획이 성공으로 돌아갔을 때 갈루아는 죽게 되는 것이고 또 본인도 죽겠지만 그래도 이 힐베르트가 그 추측을 증명한 수학자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네. 그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한 수학자로 남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사건인데요. 네. 영화의 초반에 보면 힐베르트가 친구와 체스를 두면서 친구한테 질문을 받아요. 게오르그 칸토, 쿠르드 괴델, 그리고 유타카 타니야마 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수학자다. 그리고 또 그들은 말년에 다 미쳤다. 이렇게 네. 답을 하면서 쿠르드 괴델이 자살을 했고 자신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또 16세기 수학자였던 카르다노는 자신이 죽을 날짜를 예언했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날 자살을 했다. 네. 먼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힐베르트가 그렇게 집착을 했던 골드바흐의 추측, 이거 정확하게 뭔가요? 예, 골드바흐의 추측은 이해하기는 쉬워요. 네. 증명은 어려우니까 아직도 난제로 남아있지만은요. 네.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소수는 프라임 넘버, 즉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말하는 거죠. 네.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작은 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예, 영화에서도 보면은 갈루아가 그 여대생들한테 골드바흐의 추측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그때 이제 여대생들한테 아무 수나 이야기를 해봐라, 아무 짝수나. 네. 그러면 내가 그걸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게 18은 이제 7 더하기 11로
둘 다 소수죠. 네. 24는 5 더하기 19로, 50은 13 더하기 37로 조금 더 커져서 이제 100의 경우는 83 더하기 17, 둘 다 소수예요. 네. 그다음에 1000의 경우는 521 더하기 479로 나타낼 수 있고, 네. 영화 장면에서 이 갈루아의 차 번호였던 7112번은 2는 5119 더하기 1993 이렇게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인 짝수를 가지고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냥 확인이지 네. 증명은 아닌 거죠. 그렇죠.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난제가 생긴 이유가 골드바흐가 자기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생겼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골드바흐는 1742년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던 오일러에게 편지를 적어요. 네. 그런데 그 편지에 적혔던 초기 버전은 뭐냐 하면은 2보다 큰 모든 정수는 세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네. 지금 알려진 이 골드바흐의 추측은 이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개의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므로 골드바흐가 좀 잘못 추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골드바흐는 1도 소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2보다 큰 모든 정수라고 했으니까 3은 111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네. 4는 1과 1과 2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5는 1, 2, 2 이렇게 해서 3, 4, 5도 세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1이 소수가 아니라고 해서 제외시키고 나면 골드바흐가 적었던 처음에 그 추측은 5보다 큰 모든 정수를 세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되고요. 그 편지를 받은 오일러는 그걸 좀 더 간단한 형태로 해서 2보다 큰 모든 짝수는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바꾸었죠. 네, 수학에는 워낙 난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골드바흐의 추측, 왠지 추측이라는 뜻에서 약간 쉽게 다가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은 증명이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골드바흐의 추측 자체는 이해하기가 쉽죠. 네.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도 금방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확인 작업은 4 곱하기 10의 18제곱 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모든 짝수들은 두 소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이 이미 확인이 된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증명이 네. 아니라 그냥 확인 차원이니까는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연역적인 증명을 기다리는 그런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소수의 존재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만큼 이 추측도 언젠가는 풀릴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바흐의 추측을 통해서 이 수학자들의 욕망을 그린 영화 페르마의 밀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포, 스릴러 이런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로맨틱 영화 이런 예, 거. 로맨틱 코미디 이런 네. 게 제 장르인데,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었고요. 정말 1시간 반 동안 그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프로에서 잠깐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맛보기 말고 진짜로 영화 전편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영화 자체도 1시간 반으로 굉장히 짧거든요. 네, 저도 한번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모두가 지식욕에 근거해서 행동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식에 대한 소유와 욕망은 발전과 진화를 불러오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욕망은 삐뚤어진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영화 페르마의 밀실은 이처럼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잘못된 집착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던져주죠. 야심차게 준비했던 특별 기획 시리즈 시네마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